안녕하세요. 행복한 장여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북구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35세 간호조무사 김미나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 지은이의 백혈병 치료비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병원 가야 해요? 12살 지은이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미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우리 공주. 오늘 검사받고 맛있는 거 먹자. 그날 오후 미나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미나 씨죠? 저는 우진그룹 회장님 댁 관리사무소입니다. 특급 간병 일자리가 있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급여는 다른 곳의 3배였습니다. 단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24시간 간병의 2개월간 외출 금지, 그리고 절대적인 비밀 유지였습니다. 미나는 딸의 치료비를 생각하며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초동 언덕 위의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우아한 4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며느리 한수정입니다. 완벽한 미소를 지은 수정은 미나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값비싼 가구들이 즐비한 저택을 둘러보며 미나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3층에 계세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지 2달째인데 의식이 희미하세요. 수정의 설명을 들으며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미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미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70대 노인의 모습이 어렴풋한 기억 속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코 모양, 귀 생김새, 심지어 숨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아버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셨는데요. 수정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미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처음이라 긴장돼서요. 미나는 가까스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수정이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미나 씨, 저희 아버님과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진짜 딸 같아요. 그 말이 미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화재 사고로 헤어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5살 때 큰 화재로 부모와 헤어진 후 고아원에서 자란 미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흐릿했지만 자신을 구하려다 다리에 큰 화상을 입으신 아버지의 모습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간병 업무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회장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며 전문적으로 돌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나는 용기를 내어 회장의 바지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다리를 확인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이 문을 열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욕창 확인을 하려고. 미나가 당황해서 변명했지만 수정의 표정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곧 회장의 아들인 정우진 부회장도 나타났습니다. 45세의 우진은 냉정한 사업가였지만 미나의 설명을 듣고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 씨, 혹시 아버님과 특별한 연관이 있으신 건 아니죠? 우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나는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은 어린 시절 화재 사고로 부모님과 헤어졌는데 회장님이 제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놀랍게도 우진과 수정은 미나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진의 제안에 미나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정말 친부라면 저희도 기꺼이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친부 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미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가족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우진과 수정은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이미 저희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아버님을 돌봐주세요.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사람들을 만난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나의 방문 아래로 작은 쪽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뒷마당 빨래터에서 만나요. 이 집에는 위험한 비밀이 있습니다. 미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미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던 가정부 박순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의 순이는 이 집에서 20년간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순이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곳곳에 CCTV가 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빨래를 널면서 들으세요. 미나는 긴장한 채로 순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님께 투여하는 수액에 독이 들어있어요. 순이의 폭탄 발언에 미나는 손이 멈췄습니다. 부회장과 며느리가 회장님을 일부러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고 있어요. 재산을 독차지하려고요.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DNA 검사도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진짜 딸이 나타나면 재산 분할에 방해가 되니까요. 순이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2층 안방 화장실 천장에 제가 모아둔 증거들이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그날 밤 미나는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천장의 환풍기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녹음기와 사진들이 든 봉투가 나왔습니다. 녹음기를 재생하자 우진과 수정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수액에 독성 물질을 더 넣어야겠어. 너무 오래 끓고 있잖아. 사진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정이 몰래 수액에 무언가를 주입하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일 수도 있는 분을 도구로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는 급히 증거들을 다시 숨기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정과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수정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미나는 변명했습니다. 화장실이 급해서요. 수정은 화장실 안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나왔습니다. 다행히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미나에 대한 의심은 더욱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이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미나는 순이의 지시에 따라 독이 든 수액을 일반 수액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재빠르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또한 회장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몰래 채취해서 보관했습니다. 진짜 DNA 검사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우진이 심각한 얼굴로 미나를 불렀습니다. 미나 씨, 죄송하지만 간병을 그만두셔야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미나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우리 개인 욕실을 무단으로 사용하셨다고 들었어요. 신뢰가 깨졌습니다. 미나는 변명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짐을 챙기는 동안 순이와 눈빛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미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친부 검사 결과 부탁드립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타액과 회장의 머리카락을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를 받으러 갔을 때 미나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친부 확률 99.9%입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찾았지만 아버지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나는 결심을 굳히고 다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8시 미나는 당당하게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순이가 문을 열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미나 씨 왜? 우진 씨와 수정 씨를 만나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미나의 결연한 표정에 순이는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거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부부는 미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무슨 일로 다시 오신 거죠? 우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나는 소파에 당당히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DNA 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회장님은 제 친아버지가 맞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당신들이 DNA 결과를 조작했죠?
미나의 직격탄에 우진과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도구로 죽이려 했어요. 제가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미나가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부부의 음모가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새로 고용된 간병인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수액이. 미나가 그 간병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수액에 독이 들어있어요. 회장님을 죽이는 독이에요. 간병인은 충격받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수정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진이 순이에게 증거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순이는 숨겨둔 증거들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녹음기, 사진, 그리고 독이 든 수액병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궁지에 몰린 우진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 좀 처리해야겠습니다. 여자 3명이에요. 미나와 순이, 새 간병인을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30분 안에 와서 깔끔하게 처리해주세요. 하지만 미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일일이 신고센터 통화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잘 가세요, 우진 씨. 미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정우진 씨, 한수정 씨, 살인미수 및 재산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우진과 수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갑을 찼습니다. 모든 음모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부부가 체포된 후 미나는 마침내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미나는 매일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딸이 여기 있어요. 순이도 미나를 도와 정성껏 회장을 돌봤습니다. 독이 든 수액을 끊고 적절한 치료를 받자 회장의 상태는 점점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눈을 뜬 것입니다. 아버지. 미나가 감격해서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간단한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나야.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그때 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회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화재 당시 5살이었던 미나를 구하려다 자신이 중상을 입어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미나가 이미 고아원으로 보내진 후였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미나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 내가 의식을 잃는 바람에 너를 보호해주지 못해서 평생 후회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나는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만났으니까 됐어요. 회장은 딸에게 회사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진은 양아들이었고 친자식이 없어서 회사를 물려줄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딸을 찾았으니 모든 게 달라졌다. 미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우진과 수정은 자신들의 인맥을 동원해 빠져나오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우진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5년, 수정은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장은 빠르게 회복되어 휠체어를 타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외손녀 지은이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엄마를 그렇게 찾으셨다고요?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 외손녀, 이제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회장은 지은이의 백혈병 치료를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했습니다. 골수 기증자도 찾아주어 지은이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나는 이제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니라 우진그룹 회장의 딸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지은이랑 함께요. 회장은 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미나가 간병 경험을 살려 회사에서 의료복지 사업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면 어떨까? 미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순이도 이제는 가정부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순이 이모, 우리 평생 함께 살아요. 지은이가 순이의 손을 잡고 말하자 순이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지은이는 건강하게 자라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 했지만 지은이는 엄마를 닮아 욕심없이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나중에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미나가 담당하는 의료복지재단은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무료 치료를 제공하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미나는 보람을 느끼며 일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미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나야, 아버지가 이제 많이 늙었다. 언젠가는 떠날 날이 올 텐데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 회장은 딸에게 회사 경영에 대해 차근차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그런 이야기는 너무 이르지 않나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딸을 다시 만나고 외손녀도 건강하게 자라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몇 년 후 회장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딸과 손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지은아,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는 정말 행복했다. 회장의 마지막 말에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 후 미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이끌어갔습니다. 우진그룹은 이제 진정한 사회공헌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은이도 의대에 진학해 할아버지와 엄마의 뜻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해 아버지의 기일, 가족들은 묘소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지은이가 할아버지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가족들을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도 함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가족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그 집에서의 시간들이 모두에게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